안녕하세요. 네, 엔스입니다. 지금 1시 8분이에요. 네, 잠을 자기 전에, 어, 녹화 영상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영상을 녹화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는 뭐 아쉬운 것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돈을 많이 지금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들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풋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어제 매수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매도를 이제 아침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풋을 매수해서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풋을 더 많이 매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저도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있고, 저의 그 뷰가,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조금은 미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콜을 매수했다면은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거거든요. 하루에 65%가 까여 있죠. 네. 이런 경우들을 이제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매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이슈 자체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한우 쪽에, 한우가 있는 횡성 쪽에도 지금 병이 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슈가 아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고, 애초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있는 이 양봉을 이제 깨뜨리고 났을 때, 여기 저점을 깨뜨렸을 때 손절하고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손절한 타이밍을 제가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겸 해서 어떤 테스트냐면, 지금 이제 이거를 깨고 밑으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을 때 다시 되돌려서 여기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근거체를 잡는 거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밑으로 많이 꺾였어요.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해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밑으로 꺼지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그 밑으로 하락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대성미생물처럼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은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연습하는 겸 해서 지금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내일 뭐 좀 내려오면은 우선은 조금 더 100만원 정도를 이제 채워가지고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금액적으로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엔테스 같은 종목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제 같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스타링크랑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제 이번 연도 그리고 연말에 이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불거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판단을 했던 종목이 이제 유비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정부의 그런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기다린 거였고, 네, 이 봉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변이 그 당시에 보면은 유변이랑 애니육률이라는 종목이 같이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한번 크게 움직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엔테스도 지금 엔테스랑 그리고 KTCS라는 종목이거든요. KTCS 이 종목이 한번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면 KTCS가 먼저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차트 상으로는요. 애니육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같이 판단을 했었고, 여기서 밑으로 계속 이제 들어올리는 모양이 안 나온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들어올릴 때, 이 당시에 지금 유비원이 이제 그 대장 역할을 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비현이 맨 처음에 여기서는 이제 상한가를 2번 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다가 한번 애인육률이 여기를 이제 뺏어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밑에서 올라올 때는 유비현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성민 생물 하나 가지고 그냥 대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엔테스도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놈을 대장으로 생각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모양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것이 되겠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결국에는 지수가 있을 때 지수에 반등하는 반등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락에 더불어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미수금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그 미수 같은 경우에 지금 1조 8천억이라고 했었나요? 네, 1조 4천억이라고 했었는지,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1차 시그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선물 옵션 차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그죠? 네, 좀 복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선들이 중요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을 그어 놓은 것이고요. 파란색이 있을 때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최근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과하게 상승했던 포인트, 그리고 노란색으로 나오는 지점은 과하게 하락을 한 포인트, 이런 지점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 중에 61선이랑 121선이 있어요. 61선이랑 121선. 121선의 움직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지수를 판단을 하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120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앞에 미리 액션이 나와요.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 이런 봉들이 121선에 가까이 붙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이 회색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이제 121선을 밑에 깨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5일선이라고 하는 이 5일선을 깨뜨리는 음봉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도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강하게 하락하는 때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121선 자체를 깨버리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2월이죠. 2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 등장한 거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는 것이 굉장히 지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좋은 안목을 가지게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21년도 5월에 이 현상이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5일선을 깨고 나요. 내려오는 이제 음봉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쪽에 한 번 더 밑으로 크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120선을 크게 깨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장기든 중기든 어쨌든 밑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역배열의 상태가 돼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121선 밑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나타나요. 무슨 자리냐면 과하게 매도가 되는 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여기는 노란색이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여기에 한 번 더 나타나고요. 여기까지 기간을 보게 되면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6월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말은 쉽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다린다는 게. 그렇지만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또 잘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0에서는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번 또 돌파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회색선이 돌파를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이제는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돌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타나죠. 이 신호가 진짜로 이제는 제대로 돌아섰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여기서는 이제 이 회색 선이 갈색 선을 이제 뚫고 내려갔던 모습이 한번 보이죠. 그 다음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5일선을 깨는 그런 음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깨뜨렸다가 다행히 들어올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과하게 상승하는 이 구간이 존재하고 나서부터는 괜찮지만, 그나마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는 건 괜찮지만 두세 번 등장하고 나서부터 여기에서 한 번 또 이렇게 꺾어버리게 되죠. 잠시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5일선을 밑으로 깨는 그런 음봉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결국엔 지수를 판단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줘야 되고, 120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있는 것 중에 오늘 일단 굉장히 많은 하락이 이제 나타났죠. 그렇다면 결국엔 어떤 현상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 여기 노란색이 뜨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시기, 우일선을 깼던 시기가 약 8월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9월이 지났고 10월이 됐어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되는 거죠.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다라는 건, 이제 여기가 오히려 마지막 바닥이 될 수는 있다. 하나, 여기 지금 이제 60의 선이 120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그 기운 자체는, 밑으로 하락하는 기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기운 자체는 어떻다고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일단 과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런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종목들도 당연히 박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조차도 지금 6%, 5%에서 6% 정도가 빠졌고요. 오늘 강하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다행히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요. 그 외에 에너지 솔루션도 잠깐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덩치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하락을 했어요. 포스코 퓨처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크게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하락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지수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13%가 빠졌네요. 거의 10조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온다.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결국엔 기회가 될 수는 있다. 그죠?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급락을 하게 되었을 때 종목들 있죠. 그리고 그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큰 대장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에서 지금 마이너스 5%에서 그죠? 많게는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실제로 대형주가 하루에 10%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빈번하진 않죠. 너무나도 희박한
경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희박한 경우에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결국에 시간을 기다리면 되고요. 시간을 기다린다. 네, 그리고 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죠? 네,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엔 지금 현재, 지금의 시장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엔, 주식을 배우기에, 최고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간들을 꼭 피하셔야만 결국엔 돈을 버실 때 이제 계좌에 잔고 있죠. 잔고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뼈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지금 못 만들었으니까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만드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을 이제 가다듬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종목들 중에 강한 종목들, 상한가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뭐 잔고상으로는 이상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액은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이거를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매매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결국엔 결론을 내렸을 때는 저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결론은 우선은 지수가 크게 하는 시기를 미리 예상하는 거. 네. 미리 예상을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랑 상관없이 지수의 차트와 별개로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별개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결국엔 티가 나요. 돈도 1000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 1000억 이상 거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관점 위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매매도 계속 해보겠고요.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좋은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만 녹화를 마치고 잠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